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마치 매캐한 최루탄 냄새가 날 듯한 오늘 3월 15일 김성수입니다. 지금부터 56년 전이었죠. 60년 3월 15일. 전쟁 이후 미국의 무상원조가 줄고 무리한 개헌 등으로 부정부패가 심해지자 자유당과 이승만에게 불리한 여론이 생기게 되자 자유당은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의 측근들이 내무부 관료들과 자유당 소속 정치폭력배 이정재, 이마수 등을 동원 부정선거, 개표 조작을 감행했죠.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가 폭로되자 각지에서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야당에서도 4시 30분을 기해서 선거 무효 선언을 하고 투쟁에 나서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반대 시위를 하던 학생들 중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직격탄이 한쪽 눈에 박혀있는 시신이었죠. 이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선거는 결국 국회에서 무효 처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승만, 이기붕은 각각 대통령직과 부통령직에서 물러났고요. 제1공화국은 붕괴했습니다. 요즘 이 초미세먼지의 습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갈등 상황들을 보면 이 위대한 희생들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지금 당신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문득 묻고 싶어집니다. 시그널 OST 중에서 김유나가 부르는 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를.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3월 오늘이 15일이죠? 15일 김수의 오늘. 예. 오늘은 정가산책하고 그리고 경제 브리핑이 있는 시간입니다. 경제 브리핑까지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진짜 인터뷰는 내일입니다. 내일 김영탁 지금 예비 후보죠. 예비 후보의 그 상황이 조금 어떤지 한번 전화로 연결해서 인터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뉴스 브리핑 그리고 정가산책 그리고 경제 브리핑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김일아 아나운서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김일아 아나운서가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의 후기들이 너무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칭찬들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 와서 또 이걸 뉴스를 해주시고 하기가 굉장히 참 쑥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첫 뉴스부터 살펴보죠. 자, 정말 궁금한 뉴스입니다. 유승민, 윤상현 오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심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이재호, 유승민, 윤상현 의원의 생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이들 새 의원의 지역구를 포함해 마지막으로 남은 30개 지역구에 대해 공천심사를 합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유승민 의원의 경우 공천 탈락으로 기우는 듯한 분위기가 공관위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감지됩니다. 무엇보다 당 정체성과 관련해 심하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한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의지가 강력합니다. 이 위원장이 유 의원의 공천 배제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이 같은 원칙에는 여권 핵심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전언입니다.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욕설 막말로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킨 윤상현 의원의 컷오프를 놓고도 공관위원들의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윤 의원의 경우 사석에서 취중해야 한 발언이 불법적으로 녹음 보도됐다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지만 당의 총선 전략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친이계 맏형인 이재호 의원 역시 막판까지 경선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컷오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의 경우 공관위가 제시한 편한 지역 다선, 당 정체성 위배, 품위 실추 등 3가지 배제 원칙에서 뚜렷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지금 그 D-29일이죠. 그러니까 4.13 총선 30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유승민,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확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죠. 뭐 황우여 의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재호 의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공천들을. 아니 29일 동안은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을 찍으라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서 이따가 정가 산책 시간에 유승민 의원과 더불어서 윤상현 의원 또 이재호 의원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하어영 기자와 함께 오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들어가 볼게요. 지금 비박들이 공천 심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래서 집단 행동을 할 조짐도 보이는데 자칫 잘못하면 무소속 연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4.13 총선 공천 심사 결과가 디데이 29일로 다가온 오늘까지도 확정되지 않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여기에 속한 상당수 의원들이 비박계라는 점에서 속가내기 의혹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까지 보입니다. 수도권의 한 비박계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공천해야지 정권 주류의 입맛대로 하면 안 된다면서 어느 정도 공천 윤곽이 나오면 무소속 연대와 같은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주류인 친이계 좌장이었던 이재호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와 거취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서울 은평을에서 6선에 도전하는 이 의원이지만 여전히 공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주변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구심점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에 대한 불만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영남권의 한 비박계 의원은 공천룰 특위 구성과 이한구 공관위원장 선임, 전략공천의 허용 등이 결정될 때마다 다수 의원이 반발해 집단으로 행동하자고 했는데 김 대표가 그때마다 후퇴했다면서 초기에 방향을 바꿔놨으면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김 대표가 중심에 서지 않고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동력이 약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제 와서 이런 비판하시면 뭐합니까? 사실은 이전에 비판을 하셨어야죠. 왜 그때 후퇴를 택했니? 이제 와서 얘기해보면 뭐합니까? 예, 이미 다 일은 끝난 것 같은데. 비박계 의원들, 한때는 자기들도 그렇게 또 친박계 의원들을 갖다가 찍어내긴 했으니까, 새옹지마입니다. 그렇지만 참 이런 계파 정치를 보면서 비판하는 언론들이 없어요. 참, 그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야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신문이 난리가 났었을 텐데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해찬 의원은 탈당을 했군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부당한 것에 굴복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세종시에 마땅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소속으로 이해찬 의원이 당선돼서 돌아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육선 중진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오늘 탈당과 함께 4.13 총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어제 더민주로부터 총선 후보 공천 배제 결정을 통보받아 당 소속으로는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전 총리의 공천 배제 불복 및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되면서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격화되는 등 당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총리는 오늘 세종시 완성과 정권 교체를 위해 돌아오겠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저에 대한 공천 배제 발표는 이유와 근거가 없다며 도덕성이든 경쟁력이든 의정활동 평가든 합당한 명분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김종인 비대위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공당의 결정은 명분이 있어야 한다. 합의된 방식에 따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는 안 된다. 저는 부당한 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 이해찬은 불의에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앞으로 정치에 몸담을 후배들을 생각해도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며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해찬 의원의 결기가 돋보이는데요. 역시 정가단체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고 지금 정호준 중구 의원도 탈당을 했습니다. 오늘 역시 기자회견을 했죠. 이렇게 탈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일부지만 탈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길이 잘 가는 길인지 한번쯤 돌이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차 청문회를 원래 국회에서 열 것으로 했는데 국회가 허락을 안 해줬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제2차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청문회 장소는 앞서 추진됐던 국회가 무산되면서 서울시청이 유력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8차 정례브리핑에서 청문회 일정이 하루 앞당겨졌다며 장소는 앞서 논의되던 국회에서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조위는 제2차 청문회가 29일부터 30일 국회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국회에 장소 대여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국회 외의 기관이 국회 안에서 청문회를 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국회에서 거절해 급하게 다른 장소를 물색했다며 장소 대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조위 관계자에 따르면 2차 청문회 장소로는 서울시청 다목적 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특조위는 지난해 9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지난 11일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동안 접수된 조사 신청 건수는 총 239건이며 조사 개시가 결정된 것은 176건입니다. 네. 특별조사위원회의 그 갈 길도 굉장히 험난합니다. 국회에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전례를 이런 거 좀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나서서 좀, 오히려 여기 들어와서 좀 청문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누구 때문에, 누구 눈치를 보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국회 사무총장님이 박형준 전 의원이시죠? 맞죠? 예. 이전에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에서 잘 지내셨던 분이죠. 자, 대형마트 3사 노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등 이 대형마트 3사 노동조합이 지금 함께 공동행동에 나섰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등 대형마트 3사의 노동조합이 함께 손을 잡고 각 마트 본사 측에 노동자의 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마트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형마트 3사 노동조합은 각각 지난 2012년 이마트, 2013년 홈플러스, 2015년 민주 롯데마트가 순차적으로 설립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트노조 준비위원회는 본사 측이 민주노조를 적대시하고 노조 탄압에 매달리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마트노조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마트는 노조 설립 시기부터 불법 사찰 노조 지도부에 대한 부당 해고를 한 데 이어 현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를 자행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와중에도 작년 말 노조 설립 직후부터 노조 지도부에 대한 인신공격과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홈플러스 역시 지난해 영국 테스코가 매각을 한 후 현재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가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 방침을 내놓지 않아 노조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마트노조 준비위원회는 오는 11월 정식으로 3사 노조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마트산업노동조합을 정식 출범하고 앞으로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마트 노동자의 처우 개선, 평등한 마트 일터, 마트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등을 위해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마트노조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마트노조는 저임금과 강도 높은 육체노동,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마트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 횡포를 감시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중소상공인과의 실질적인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일종의 산별노조가 생기는 거네요. 마트노조라고 이름을 지어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카트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래도 그 투쟁과 승리의 모습들을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도 이세돌은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바둑, 재밌는 바둑, 아름다운 바둑을 두겠다. 이세돌 구단은 지난 8일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국에 나서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질 수도 있다면서도 바둑의 아름다움, 인간의 아름다움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두는 게 아니므로 바둑의 가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정말로 승패에 관계없이 인간이 바둑을 두는 것만으로도 재밌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알파고의 뜻밖의 3연패를 당한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값진 1승을 거뒀습니다. 첨단 기술 앞에서 인간이 무력하게 물러나지 않음을 상징하는 1승이었습니다. 5국에서 이기면 이세돌 구단은 거대 IT 기업 구글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최신 인공지능을 3번만 겨뤄보고 약점을 간파한 고수 입지를 분명하게 다지게 됩니다. 그러나 승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1202개의 중앙처리 장치 분산 시스템을 등에 업은 알파고의 수일기는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5국에서 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긍할 만큼 알파고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불굴의 투지로 이미 인간의 자긍심을 높여준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가 바둑계에 던진 충격도 두려움이 아닌 흥미로움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지금 형세는 호각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 중계들을 잠깐 보니까 초반에는 이세돌 구단이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보였는데 알파고가 아주 엄청나게 이 구단을 몰아붙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데 또 프로그램 말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좋아하세요? 김일아 아나운서? 바둑은 모르고 오목만 둬봤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바둑을 잘 몰라도 지금 이 두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도 내 남자친구나 남편이 그러고 있으면 굉장히 좀 화나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 탑 10 발표가 됐네요. 미국에서는 어떤 직업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올해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으로는 채용 담당자가 뽑혔다고 미국 취직 정보 사이트 커리어블리스가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쉽게 말해 기업 등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 공급하는 사람으로 미국에서의 평균 연봉은 56,715달러라고 합니다. 2위는 모든 개발 업무를 할 수 있는 풀스택 개발자로 평균 연봉은 72,856달러, 3위는 연구보조인 리서치 어시스턴트, 평균 연봉은 31,624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위부터는 주로 과학기술, 공학, 수학 관련 직종의 기술 분야가 차지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가장 행복감이 떨어지는 직업은 종류가 다양하고 급여 수준 또한 낮았습니다. 최악은 영업관리직이었는데 이들의 평균 연봉은 65,414달러로
행복감이 가장 큰 채용 담당자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최악이라고 얘기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 업체가 급여 외에도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근무 환경, 전문 인력, 성장 기회, 일상 업무, 기업 문화 및 명성, 그리고 직원들이 일상 업무를 얼마나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수천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분석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직업이다 1위인 사람이 채용 담당자인데 평균 연봉이 6,7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7,700을 받는 영업관리직이 오히려 불행하다 이렇게 발표가 됐다. 참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물론 이 연봉은 6천만 원 좀 넘어야 되는 걸로 지금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구 보조 리서치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행복한 직업 3위에 꼽혔는데 3,750만 원이에요. 이 정도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모양이죠. 예. 아무튼 아주 흥미로운 그런 뉴스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